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제가 사실 이 영상은 지금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제가 집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 애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반 정도 찍고 다 못 찍었고, 두 번째는 제가 카페에 갔죠. 카페 갔는데 뭐 카페 가서 사실 뭐 사람들이 보든 말든 찍는 건 괜찮은데 카페 조명이 은근히 어둡더라고요. 그래서 해상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찍지 못했고, 이렇게 오늘은 그 일단 다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난 후 시간에 저녁에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좀 춥네요. 네. 오늘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논문 쓰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뭐 중요하죠, 동기. 음, 논문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고 뭐 논리적인 과정이면서도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그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졸업하려는 석박사생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거고, 교수들도 사실 임용되려면 논문이 필요한 거고요. 논문 쓰려는 동기는 사실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?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동기가 이미 충분한 건데 왜 굳이 다시 또 논문 쓴 동기를 또 얘기하나,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뭐 물어보겠습니다. 그렇게 다들 논문 쓰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논문 진도는 잘 안 나가는 걸까요? 한 3초만 생각해 볼 기회를 드릴게요. 그렇잖아요. 그렇게 쓰고 싶고 필요도 하고 중요한 일인데 왜, 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? 내가 하고 싶은 게 동기고 내가 지금 진짜 쓰고 싶잖아요. 쓰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? 음, 이거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, 저도 사실 주말에 논문 쓰려고 책상에 앉아서 단 한 자를 못 치는 경우도 있어요. 정말 농담이 아니라 노트북을 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주말에 저 혼자 이제 방에 앉아서 논문을 쓰려고 노트북을 펴죠. 음, 계속 시간만 가고 논문을 한 글자도 못 치고 주말이 지나가요. 토요일 뭐 일요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죠. 왜냐면 주말에 좀 쉰 것도 사실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논문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도대체 뭐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, 음, 그런데 이게 사실 뭐 혼자만 사실 겪는 일은 아니고, 이게 라이터스 월, 그러니까 음, 저자의 어떤 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흔한 현상이라고 합니다. 글 쓰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고 논문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경험을 한다고 해요. 이게 사실 마음의 부담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드릴 수 있습니다. 처음부터 거창한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중간부터 써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. 이건 이제 뭐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긴 한데요.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담감이 확 줄어들고, 또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꼭 처음부터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뭐 나는 이제 뭐 머리급부터 쓸 수도 있고, 뭐 감사의 글부터 쓸 수도 있겠죠. 연구의 한계부터 쓸 수도 있고, 네, 그건 좀 너무 갔나요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, 사람의 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동기가 내재적 동기와 이제 외재적 동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? 쉽게 얘기해서 그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외재잖아요. 외재. 익스트린직이라고 하는데 그 어,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외재적 동기라고 합니다. 우리가 논문 쓰려고 할 때 보통 그 외재적 동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. 논문 쓰고 싶다. 왜? 졸업해야 된다. 뭐 이런 거죠. 논문 쓰고 싶다. 왜? 교수 임용돼야 돼. 뭐 이런 거죠.
그러면 이제 그 순간 나의 논문 쓰는 행위는 논문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, 그때 동기는 외제적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. 문제는 이제 외제적 동기가 너무 크다면 사실 논문이 잘 안 써지게 돼요. 이게 왜냐하면 논문 쓰는 것 자체는 창의적인 어떤 과정인데, 사실 그 창의성이 나타나려면 이런 어떤 수단이 되는 경우에 잘 안 나타나는 게 사실이거든요. 이게 그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거 있습니다. 셀프 디터미네이션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, 거기에 따르면 이제 동기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위한 이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,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. 그럼 그건 뭘까요?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하고, 아까 바깥쪽에 어떤 외재적 동기라면 내재적인 이제 더 안쪽의 어떤 영역의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그것은 뭘까요?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내재적 동기는 어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목적 수단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시 말해서 내재적 동기가 높으려면 그 일 자체가 좋고 재미있어야 돼요.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좋고 재밌어 쓴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는 상태고요. 글이 써지는 순간은 사실 바로 그런 순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사실 매우 미묘한 포인트거든요. 사실 좀 알아차리기 힘든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, 저도 사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이걸 좀 깨닫게 됐는데, 뭐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논문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외지적 동기에 의해서 앉게 돼요. 앉아서 글을 잘 안 써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뭔가 그 시행착오도 하면서 점점 이제 내재적 동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글이 써지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보통 제가 지난번 영상 찍을 때 한 3일 정도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. 3일 정도 그 헛짓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글이 써지기 시작하는 거죠. 앞으로도 한번 논문 쓰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이렇게 아마 하시면 조금 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뭐냐면 이렇게 한번 뭐 되뇌어 보세요. 한번 스스로. 나는 논문 쓰는 게 정말 재밌다. 내 논문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.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. 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보다 훨씬 논문을 좀 빨리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.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와 같은 어떤 고민이나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안녕.